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운명의 법칙입니다. 리디거 달케 지음, 송소민 옮김, 블루 엘리펀트 출판사입니다. 운명의 법칙의 리디거 달케는 운명의 법칙을 둘러싼 역사와 사실 그리고 경험을 놀랍기 그지없는 관계 속에 짜 넣어서 다채롭고 경이로운 양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수많은 예를 들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밀입자적 법칙을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그 법칙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숨을 들이쉼과 내쉼, 선과 악, 부와 가난처럼 만물에 해당하는 대립성이든 또는 습관이든 시작의 정신을 다시금 맹세하게 되는 큰 축제나 생일이든 긍정적 의식의 장이 만들어낸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원칙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의 영향을 샅샅이 밝힙니다. 그리고 저자는 현대 물리학과 뇌인지 과학 분야에서 얻은 지식으로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대장장이다 라는 격언을 증명해 보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대립성의 법칙과 공명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은 즉시 모든 영역에서 처벌받을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이런 법칙은 대립의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법칙은 오직 단일성의 의식 속에서, 즉 신의 차원에서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즉시 파악하고 상황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점에서 적어도 모든 종교가 또 한 번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데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죽은 뒤 저울의 망자의 심장과 마트신, 이집트의 법과 정의의 여신, 그것에 깃털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이야기에서부터 고대인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즉 모든 일에는 예측 가능한 필연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종속되어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늘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법칙이라면 애초부터 잘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법칙을 지켜서 더 성공적이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는다면 말입니다. 현세의 법칙을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삶은 발전 과정의 막바지에 이르러 점점 자유로워지다가 마침내 단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공명의 법칙에 따르고 대립성의 법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대립성의 법칙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완성도 선과 악의 문제에서 통찰하게 된다. 왜냐하면 파트너만 뜨거운 사랑의 하늘에서 차가운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에 선과 악의 문제에서 비롯된 희생자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종교임을 내세우는 기독교는 이와 대립되는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고 악법이라 부를 만한 종교 재판을 만들었다. 이 둘 다 투사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현실의 한 극을 제거하려는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극을 더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 제거를 꾀한 자가 극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 즉 그림자로 만들어 한층 더 위험한 영역으로 밀어 넣는다는 뜻이다.
우린 이것을 악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질병의 증상에 맞서 싸우는 역증 요법으로는 그 현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은 다만 한쪽으로 밀어놓는 것일 뿐 질병을 한층 더 위험하게 만든다. 반면에 증상에서 해결책을 찾는 동종요법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성과를 보장한다. 그런데도 이른바 서구 학교 의학은 질병의 징후를 표면적으로만 없앨 뿐이다. 결과적으로 질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더 깊은 곳에서 더욱 위협적인 병이 된다. 우린 적어도 이 점을 알아야 하고 예상도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대립성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학교 의학에서 항생제는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태어난 지 2년 내에 항생제를 복용한 아이는 알레르기 발생 위험도가 50% 이상 증가한다. 우리가 알레르기의 급격한 증가를 자초한 것이다. 악은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 어두운 무의식이다. 그래서 악은 더 어두운 곳으로 물러남으로써 거의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한다. 평가에 잣대를 들이대면 선은 의식으로, 악은 무의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우리가 밝은 의식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라는 대립극이 생겨난다. 종교는 태양과 빛의 상징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므로 빛이 인정과 권력을 얻는 즉시 바로 그림자 측면이 만들어진다. 그림자의 어둡기는 꼭 빛의 밝기만큼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전통적으로 그림자 측면에도 신경을 쓴 이유다. 동화도 마찬가지로 상징적 방식으로 사람들의 최대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했다. 특히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모권 사회에서 부권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조명한다. 왕과 왕비가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공주가 태어나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곧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여기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왕궁에는 나라의 현명한 여성 13명을 접대할 식기가 12개밖에 없었다. 12라는 숫자는 남성의 원형으로 양력의 숫자를 의미하고 13이라는 숫자는 여성의 원형으로 음력의 숫자를 의미한다. 여성의 원칙에서 남성의 원칙으로 넘어가는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지금까지 존경받아온 13명의 현명한 여성 중 한 명이 왕의 연회석에 초대받지 못하고 제외된다. 하늘과 땅과 하계를 지배하는 여신 곧 13번째 여성은 물론 곧 남성 원형적 극의 관점에서 헤카테 또는 힌두교 신화의 칼리신처럼 암흑의 여신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추방당한다. 이렇게 해서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던 현명한 13번째 여성은 다만 초대에서 제외당한 것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는 곧 연회장에서 드러난다. 초대받은 12명의 여성이 축복을 내리자마자 13번째 여성이 예기치 못한 불청객으로 나타나 공주는 16번째 생일에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린다. 이 저주에 모두가 경악했다. 아직 소원을 말하지 않은 12번째 여성은 저주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 정도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공주는 죽지 않고 100년 동안 잠을 자게 되었다.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그녀의 복수는 기억 속에 남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는 제외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왕은 크게 놀라기만 할 뿐 이를 잘 처리하지 않았다. 왕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거듭 실수를 저지른다. 그는 삶의 완전성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남성 전형적인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한다.
그가 공격을 최상의 방어라고 여긴 것을 보면 남성들은 그때도 이미 근시안을 가졌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방책으로 당장은 날카로운 신경과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일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남성과 여성 간의 화해를 뜻하는 사랑의 키스로 공주를 깨움으로써 마침내 구원할 수 있었던 이야기. 남성의 원형이자 전형적인 왕처럼 오늘날에도 독재자가 책이나 사랑을 불태우는 행위로는 얻는 것이 없다. 지식을 비롯해 실제를 보는 다른 관점은 세상에서 간단하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쪽으로 밀려날 뿐이다. 그것은 나중에 측면에서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훨씬 더 극적인 열광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 대립의 법칙을 간과할수록 강력한 투사가 발생한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왕처럼 현대인들도 대부분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눈에 쌓여 미끄러운 길에 누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빙판길에 모래를 뿌릴 책임이 있는가부터 따지고 든다. 이때 넘어진 사람이 왜 빙판길에 적합치 않은 구두를 신고 나왔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단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게 편하다. 그림자에 영향받는 현대의 삶. 일상 모든 일에서 존재하는 어두운 측면을 인식하십시오. 행위, 계획, 기획 등 모든 일에서 어두운 다른 측면을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 속에 그림자를 간직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든 상대적으로 그림자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과 반대되는 측은 늘 죄악으로 치부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반대 측이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면을 과감히 삶의 게임에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더 활기 있고 더 많은 삶을 경험하고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를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10분 동안 채식주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 이런 토론이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의 정신적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토론은 익숙한 것을 변호하고 기존의 관점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점이 토론을 통해 확고해지는 것도 진정성을 더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이미 모든 것은 흐른다 라는 뜻의 판타레이라는 말로써 세계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행위가 주는 매혹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여러 영역에 개별적으로 통용되는 진리는 참으로 많을 것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은 그 또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대학 입시를 마친 학생은 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과 20층에 사는 사람 역시 다른 현실을 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입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립 세계에서의 진리는 언제나 각각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곧장 가는 방법보다 반대 극을 거치는 편이 더 수월할 때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는 원리에서 나온 방법을 쓰고 서양 학교 의학에서는 반대 극을 거치는 역증 요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열이 높은 사람에게는 파란색을 사용해 열을 식히는 반면 열이 낮은 사람에게는 빨간색을 사용해 열을 올립니다. 몸이 냉하고 체온이 낮은 사람은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감귤류를 먹어 열기를 식히는 게 좋습니다. 대립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대립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립성을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결코 대립성을 악과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할 때 항상 대립되는 극의 측면을 인식해야 행위가 극단으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 욕망과 탐색, 입장과 반대 입장, 이 모든 것에 각각 진리가 있습니다. 대립의 문제는 그것을 넘어설 때 해소됩니다. 선을 위한 것이라면서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통 뭔가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지에게 돈을 줘봐야 그들은 그 돈을 술 먹는 데다 써버릴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한 푼도 주지 않는 사람 역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인색함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대립 극의 주변으로에 대해 알므로써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비를 이해해 통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인 설사도 쉽게 걸립니다. 변비와 설사의 공통 주제는 꽉 막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금주가도 술이라는 같은 주제를 공유합니다. 한 사람은 탐욕적으로 한 모금의 술이라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방울의 술도 격분해서 뱉어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도 공기라는 공동의 주제를 두고 영원한 싸움을 벌입니다. 한쪽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연기를 피워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자와 탐구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속해 있으며 둘 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단일성 또는 적어도 단일성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건강, 행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단일성으로 가는 한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복해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의 그림자를 대하는 자세는 그 그림자, 빛과 함께 반드시 존재하는 요소임을 기꺼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